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새 나라 국적을 버리고 저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라는 제목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스위스에서 태어나 프랑스계 어머니와 캐나다계 아버지 사이에서 성장한 에바라는 여성의 이야기죠. 그녀는 세 개의 여권을 모두 내려놓고 한국 국적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한국의 정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는데 왜 외국인은 한국에 오려고 할까요? 그것도 선진국이라 불리는 새 나라의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외국인의 눈에 비친 우리나라의 진짜 매력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아가씨라 불리고 시어머니의 김치를 배우며 한국식 호칭 속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은 그녀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봅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새 나라 국적을 모두 포기하고 한국을 선택한 외국인 여성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은 스위스에서 태어나 프랑스계 어머니와 캐나다계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한국에 와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죠. 에바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어릴 적부터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았지만 정작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늘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라는 질문을 품고 살아온 그녀는 핀란드에서 유학 중이던 시절 한국인 유학생 동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의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죠. 에바는 유학을 마치고 동우와 함께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대구에 정착한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에바에게 한국의 문화는 생각보다 훨씬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특히 한국의 예절과 가족 중심 문화는 서양에서 자란 에바에게 큰 벽으로 다가왔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저를 아가씨라고 부르거나 낯선 사람들이 어머님, 아버님처럼 가족 호칭을 사용할 때마다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에바의 고백입니다. 식사 예절부터 시작해 복잡한 가족 호칭 체계, 그리고 가족 간의 거리감 없는 문화는 에바에게 때로는 숨막히게 다가왔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서양 문화에서 자란 그녀에게 한국의 우리라는 개념은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죠. 가끔은 내가 여기에 어울리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남편 동우는 최선을 다해 도와주려 했지만 문화적 차이를 메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명절 때 남편의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에바는 그 어떤 나라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집단 정체성의 압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시아버지와 마주 앉아 있을 때, 그리고 복잡한 가족 호칭을 외워야 할 때 정말 도망가고 싶었어요. 에바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에바 씨, 올케는 누구에게 쓰는 말인지 아시죠? 와 같은 질문들에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점점 대화에서 멀어지고 남편과도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속할 수 있는 곳이 아닐지도 몰라. 라는 불안감이 에바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죠. 그러나 에바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남편 동우가 조용히 추천해준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실이었죠. 그곳에는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온 결혼 이민 여성들이 대부분이었고 에바는 유일한 유럽 출신이자 유일하게 남편이 한국인인 참가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 수업이 단순한 언어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수업은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한국 가족 문화 속에서 나를 지키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알려주는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었어요. 에바는 회상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죠. 한국어 선생님은 에바에게 단순히 문법과 단어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한국 문화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표현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죠. 한국어에는 존댓말과 반말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언어 구조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예요. 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에바는 한국어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문화와 가치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문화 센터에서의 경험은 에바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외국인 여성들과 교류하면서 자신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극복 사례를 들으며 용기를 얻었죠.
베트남에서 온 한 여성은 한국에 온 지 5년 만에 시어머니와 함께 김치 공장을 차렸다고 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갈등이 많았지만 이제는 서로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에바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 사회의 진정한 일원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종종 다른 다문화 가정 여성들과 함께 전통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 상인들의 빠른 말투와 사투리 때문에 당황스러웠지만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아가씨, 이거 싱싱한 거야. 한번 먹어봐. 라고 권하는 과일 가게 아주머니의 말에 처음으로 대답할 수 있었을 때의 기쁨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에바는 다문화 센터에서 배운 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부모님 댁에 방문할 때는 항상 작은 선물을 가져갔고 한국의 명절과 생일 같은 중요한 날에는 적절한 예의를 갖추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고 시부모님도 에바의 노력을 알아봐 주셨죠.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에 미역국을 끓여드렸어요. 맛은 별로였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감동하셔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때 깨달았죠. 한국 문화에서는 결과보다 그 과정과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에바의 이야기에서 한국 문화의 정서적 깊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수업에서 배운 표현을 시댁에서 한번 써봤을 때의 일입니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죠. 어머, 우리 며느리가 말도 예쁘게 하네. 그 한마디가 에바의 마음에 따스한 온기를 남겼습니다.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이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전통시장에서 얼마예요? 좀 깎아주세요. 라는 말도 스스럼 없이 하게 되었고 상인들이 웃으며 한국 사람 다 됐네라고 말해줄 때마다 에바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하나의 언어와 예절이 이어지는 공동체였고 그 안에 들어가는 법을 배운 에바는 처음으로 소속이라는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저는 스위스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캐나다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소속감을 한국에서 처음 느꼈어요. 에바의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개념 때문이었죠.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와는 달리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그 안에서 안정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에바는 한국어로 가족과 편안히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시아버지와 함께 찜질방을 다녀온 날에는 자연스럽게 아버님 괜찮으셨어요? 라는 말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에바를 더 가까이 느끼기 시작했고 남편도 이제 우리 집안의 중심은 에바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에바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국적이 아니라 사람과 마음이 이어질 때 진짜 가족이 된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그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혈연이나 국적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가족을 만드는 거라고요. 에바는 점점 더 한국 문화에 적응해 갔습니다. 김치 담그기, 장 보기, 명절 음식 준비하기 등 시어머니에게 한국의 전통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어머니의 따뜻한 가르침 덕분에 점차 한국 문화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김치를 담그실 때 저는 곁에서 지켜보다가 물었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정성을 들이나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음식은 정성이야. 가족을 위한 마음이 담겨야 맛있는 거지. 그 말씀을 듣고 저는 한국 음식 문화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에바는 시어머니에게 배운 요리법으로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을 만들 때마다 그 안에 정성과 사랑을 담았습니다. 가족들은 에바가 만든 음식에 감탄했고 특히 시아버지는 우리 며느리가 만든 김치가 제일 맛있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에바는 한국 문화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이라는 감정이었죠. 한국의 정이라는 감정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친절이나 호의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깊은 유대감이었죠. 한국 생활에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은 한국 문화의 정수가 담긴 시간이지만 외국인 며느리인 에바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차례 음식 준비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친척 관계, 그리고 정확한 예절까지. 처음 맞이한 설날에는 정말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첫 설날에 시어머니와 함께 떡국을 준비했어요. 떡을 썰고 고명을 올리는 방법부터 배워야 했죠. 그리고 차례상 앞에서 절하는 법도 익혀야 했고요.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지만 가족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에바의 회상입니다. 명절 동안 친척들은 에바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어때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지 않아요? 등등. 처음에는 이런 질문들이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그것이 관심과 배려에서 나온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질문에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어요. 한국 생활의 좋은 점도 어려운 점도 모두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들은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명절 때 시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에바야,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네가 우리 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우리도 너의 문화를 존중할 거야. 이 말씀은 에바에게 큰 위안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문화 적응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과정임을 깨달았죠. 시간이 흐르면서 에바는 한국의 명절 문화에도 자연스럽게 적응해 갔습니다. 오히려 명절이 기다려지기 시작했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명절 준비를 도와드리겠다고 제안해요. 시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면서 우리만의 대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거든요. 에바의 말에서 한국 가족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 생활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에바는 한국의 일상에 완전히 스며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과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주말에는 시부모님을 방문하거나 동네 산책을 즐겼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주인과는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고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와도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죠. 한국 사회에서는 이웃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서양에서는 이웃끼리 서로 무관심한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서로 챙겨주고 도와주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에바의 관찰입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에서 열리는 주민 행사에 참여하면서 한국의 공동체 문화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바는 동네 공원에서 열리는 다문화 축제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축제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다문화 축제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에바의 삶은 이제 완전히 한국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새 나라의 여권을 가진 에바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에바가 함께 찍은 시장 사진, 다문화 센터의 수업 영상, 그리고 한국 가족들과 함께한 명절 사진을 보여주자 이제 내가 진짜 가족을 찾았구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행복한 모습을 보시고 이해해 주셨어요. 이제는 영상통화로 시어머니와 인사도 나누실 정도로 가까워지셨죠. 에바의 두 가족이 서로 가까워지는 모습은 문화적 차이를 넘어선 인간적인 유대감을 보여줍니다. 에바는 한국 사회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했습니다. 저는 이제 스위스, 프랑스, 캐나다가 아닌 한국을 선택했어요. 진짜 가족을 만났고 진짜 나를 받아주는 공동체를 만났기 때문이죠. 한국에서의 삶은 에바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국어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한국 문화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센터에서 그녀가 진행하는 수업은 항상 인기가 많았고 많은 외국인 여성들이 에바에게서 용기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제 집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노력하는 사람을 가족처럼 품어주는 나라니까요. 에바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한국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해주었죠. 가족 중심 문화, 공동체 의식, 그리고 정의라는 감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것입니다. 에바는 이제 대구의 한 대학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한국 문화 강의도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강의는 단순한 문화 소개가 아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정성 있는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학생들은 에바의 강의를 통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제 경험이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문화적 차이를 넘어 진정한 소통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고 싶어요. 에바는 다양한 문화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지역 축제에서 외국인 대표로 한복을 입고 참가하기도 하고, 다문화 요리 경연대회에서 한국 요리와 서양 요리를 접목한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활동은 지역 신문과 방송에도 소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에바 씨는 우리 지역의 자랑입니다. 그녀가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알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더욱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대구시 다문화 담당 공무원의 말입니다. 에바는 이제 단순한 외국인 며느리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에바의 성공적인 한국 적응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초대받아 자신의 경험을 나누게 되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많은 시청자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특히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이 당신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에바의 회상입니다. 에바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그녀에게 책을 써달라는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집필을 결심했죠. 새 나라를 버리고 선택한 한국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에바의 한국 적응기를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책을 쓰는 과정은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에바의 말입니다.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에바의 책은 한국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세계에 소개하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가족 문화, 공동체 정신, 그리고 정의라는 감정의 소중함을 외국인의 시각에서 생생하게 전달했죠. 이는 한국인들에게도 자신들의 문화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얼마나 특별한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국의 정서, 가족 문화, 그리고 공동체 의식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에바의 책은 해외에서도 번역되어 출간되었고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필독서로 자리 잡았죠. 에바는 이제 한국 문화의 전도사로서 세계 각국에서 강연을 하며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좋은 가족을 만나고 좋은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다문화 가정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직도 많은 외국인 배우자들이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에바의 당부입니다. 에바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개발했습니다. 마음으로 배우는 한국어라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한국 문화의 정서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다문화 센터에서 활용되며 외국인들의 한국 사회 적응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에바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한국과 세계를 잇는 문화대사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녀의 경험은 우리에게 다양성의 가치와 함께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죠. 혹시 지금 한국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외국인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은 노력하는 사람을 가족처럼 품어주는 나라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인연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에바의 한국 적응기는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한국 문화의 특별함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책 새 나라를 버리고 선택한 한국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제공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제 경험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책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움이 세계에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에바의 책은 해외에서도 번역되어 출간되었고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필독서로 자리 잡았죠. 에바는 이제 한국 문화의 전도사로서 세계 각국에서 강연을 하며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습니다. 에바의 이야기는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에바는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한 외국인으로서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는 극복할 수 없는 벽이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에바는 이제 단순한 외국인 며느리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구에서 시작된 그녀의 활동은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많은 다문화 가정에 희망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죠. 에바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했습니다. 마음으로 배우는 한국어라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한국 문화의 정서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다문화 센터에서 활용되며 외국인들의 한국 사회 적응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문화와 정서를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한국어를 배울 때 한국의 정서도 함께 이해한다면 한국 사회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에바의 노력은 한국 사회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고 외국인 배우자들을 더욱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에바가 살고 있는 대구 지역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크게 늘어났죠. 예전에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면 불쌍하게 여기는 시선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정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장의 말입니다. 에바의 활동은 정부에서도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에바를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자문위원으로 위촉했고 그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바는 이 역할을 통해 더 많은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책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외국인 배우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바의 말입니다. 에바의 이야기는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BBC, CNN 등 해외 유수의 매체에서 에바의 한국 적응기를 다룬 특집 기사를 내보냈고 이를 통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가족 문화와 공동체 정신은 개인주의가 만연한 서구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죠.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지만 그로 인해 가족과 공동체의 유대감이 약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한국은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어 외로움과 소외감을 덜 느끼게 해줍니다. BBC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에바가 한 말입니다. 에바의 이야기는 한류 확산에도 기여했습니다. 그녀의 책과 인터뷰를 접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국 방문을 계획하게 되었죠. 특히 에바가 소개한 한국의 전통 문화와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한류가 아이돌과 드라마를 넘어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유명한 관광지보다 일상 속에서 만나는 한국의 모습을 더 사랑해요. 전통시장의 활기찬 모습, 이웃들과 나누는 정겨운 대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 이런 것들이 한국의 진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바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문화 교육 교재도 개발했습니다. 이 교재는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초중고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며 어린 시절부터 다문화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있죠. 다문화 교육은 외국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역량이니까요. 교육 현장에서 에바가 강조하는 점입니다. 네, 요청하신 대로 5장부터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방송, 드라마, 유엔 대사와 같은 화려한 요소들을 배제하고 더 서민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구성하겠습니다. 에바의 한국 생활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대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한 그녀의 일상은 이제 시장에서 장보기, 이웃과 인사 나누기, 남편과 함께하는 산책 등 평범하지만 행복한 순간들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동네 전통시장을 자주 찾았는데 그곳에서 만나는 상인들과의 교류가 한국 생활의 즐거움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시장 상인들의 빠른 말투와 사투리 때문에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분들과의 대화가 기다려져요. 에바 아가씨, 오늘은 무 싱싱한 거 들어왔어. 한번 골라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목소리만 들어도 웃음이 나옵니다. 에바는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에게 한국 요리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법, 된장찌개를 끓이는 비법, 제철 식재료를 고르는 방법 등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실용적인 지식들이었죠. 특히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알려준 생선 손질법은 시어머니도 감탄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생선가게 서정숙 아주머니는 제가 한국 음식에 관심 있다는 걸 아시고 항상 많은 것을 알려주세요. 에바야, 이 생선은 이렇게 손질해야 비린내가 안 나. 먼저 아가미를 제거하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주시는데 그 정성이 정말 감동이에요. 저는 그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진짜 한국을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의 경험은 에바에게 단순한 쇼핑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한국 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자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소속감을 느끼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며느리로 불리던 그녀가 이제는 우리 동네 에바 씨로 불리게 되었죠. 제가 한국말이 서툴렀을 때도 시장 분들은 항상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씩 나아질 때마다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죠. 우리 에바가 한국말 많이 늘었네. 이런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에바는 시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정이라는 한국 특유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도 금방 친근하게 대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모습은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죠. 그리고 그 정은 에바가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비가 많이 오는 날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떡집 할머니께서 제 모습을 보시더니 본인 우산을 빌려주셨어요. 다음에 오면 주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때 느낀 따뜻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런 작은 친절이 모여 제가 한국을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에바의 한국 생활에 큰 전환점이 된 것은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은 너무 기뻐하셨고 온 가족이 에바를 더욱 각별하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매일 영양식을 준비해 가져다 주셨고 한국의 전통적인 임신 관리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임신 문화가 낯설었어요. 삼신할머니에게 빌기도 하고 특정 음식은 먹지 말라는 등 여러 금기사항이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아이와 저를 위한 배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 끓여주신 미역국은 정말 맛있었어요. 그분의 손맛에는 특별한 정성이 담겨 있었죠. 임신 기간 동안 에바는 한국의 태교 문화도 경험했습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아름다운 그림을 보며 좋은 생각을 하라는 조언을 받았죠. 시아버지는 매주 주말마다 에바를 데리고 근처 공원을 산책했고 임신 중인 며느리를 위해 특별히 휴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에 말씀이 적으신 편인데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손주는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다 가진 특별한 아이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을 때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동안 에바는 다문화센터에서 다문화 가정 예비 부모 교실에도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임신부들과 경험을 나누고 한국의 육아 문화와 자신의 나라의 육아 문화를 비교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문화적 차이로 인한 육아 방식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조언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실에서 만난 베트남 출신 어머니는 새 아이를 키우고 계셨는데 처음에는 한국식 육아 방식이 낯설어서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좋은 점을 받아들이면서 점차 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분의 경험담이 저에게 큰 위안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에바는 출산을 앞두고 한국과 스위스의 출산 문화 차이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 특히 3-7일 21일 동안 몸을 특별히 관리하는 전통은 스위스에는 없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그 속에 담긴 과학적 원리와 어머니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한국 문화에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출산 후 금방 일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산모의 회복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출산한 후 3주 동안 우리 집에 와서 직접 돌봐주신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울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에바는 출산을 한 달 앞두고 양가 부모님을 초대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음식과 스위스 음식을 함께 차려 두 문화의 조화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시부모님과 화상통화로 참여한 친정부모님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한 기대와 축복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정말 특별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배운 김치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제가 어릴 적 즐겨 먹던 스위스 치즈 퐁듀를 준비했죠. 두 문화의 음식이 한 테이블에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이도 이렇게 두 문화의 좋은 점을 모두 배우며 자랄 수 있겠다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에바는 아이를 통해 한국 사회와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다문화, 가정 부모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두 문화의 가치를 모두 배우며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겪은 경험들이 다른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서로 돕고 나누는 것이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가르침이니까요. 에바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남편 동우와 함께 지은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한국식 이름과 함께 스위스식 중간 이름 루카스도 함께 지어 두 나라의 정체성을 모두 담았죠. 아이의 탄생은 에바의 한국 생활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고 그녀는 이제 진정한 한국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으면 제가 정말 이곳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민준이는 저와 동우, 그리고 우리 두 가족을 연결하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제 아이가 자라날 고향이 되었죠. 출산 후 에바는 시어머니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약속대로 3주 동안 에바의 집에 머물며 산후조리를 도와주셨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미역국을 끓여주시며 에바의 회복을 돕고 아기 돌보는 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시어머니와 에바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밤에 아이가 울면 저보다 먼저 일어나셔서 돌봐주시고 제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이를 목욕시키는 법, 포대기로 감싸는 법 등 세세한 것까지 알려주셨죠. 아이는 온 마을이 키운다는 한국 속담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 의미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바의 친정 부모님도 손자를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부모님은 에바가 적응한 한국 생활을 보고 안심하셨고 특히 시부모님의 따뜻한 환대에 감동하셨습니다. 두 집안의 어르신들은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손자를 향한 사랑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죠. 부모님이 오셨을 때 시어머니께서 특별히 정성을 들여 한국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불고기, 갈비, 잡채 등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로요. 부모님은 그 맛에 감탄하셨고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셨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가장 놀라셨던 것은 시부모님이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신다는 사실이었어요. 아기가 태어난 후 에바는 동네 주민들과도 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젊은 엄마들과 육아 정보를 나누며 친구가 되었죠. 처음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리감이 있었지만 아이라는 공통 주제 덕분에 그 벽은 쉽게 허물어졌습니다. 놀이터에서 만나는 다른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의 즐거움이 되었어요. 그들은 저에게 한국의 육아 방식, 좋은 병원, 아기용품 구매처 등 실용적인 정보를 알려주었고 저는 스위스의 육아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죠. 서로 다른 문화의 좋은 점을 배우며 더 나은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이 정말 의미 있었습니다. 에바는 아이를 키우면서 한국의 육아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100일과 돌과 같은 특별한 축하 행사, 아이의 건강과 성장을 기원하는 다양한 전통 등은 스위스에는 없는 문화였죠.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그 속에 담긴 아이에 대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민준이의 100일 잔치 때 시어머니께서 전통 방식으로 백설기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아이의 앞날을 축복하는 여러 의식을 치렀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한국인들이 아이의 성장 과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데 이런 문화는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에바는 새로운 고민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중 언어 교육에 관한 문제였죠. 에바는 아이에게 한국어와 함께 자신의 모국어인 프랑스어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야 아이가 혼란스러워하지 않을지, 어떻게 하면 두 언어를 균형 있게 발달시킬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동우는 한국어를 먼저 확실히 배우고 나중에 외국어를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다문화센터의 전문가 상담을 통해 아이들은 여러 언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집에서 저는 프랑스어로, 남편은 한국어로 아이와 대화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중 언어 교육에 관한 고민을 해결한 에바는 비슷한 상황의 다른 다문화 가정 부모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문화 센터에서 이중 언어 육아 모임을 만들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교육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은 점차 회원 수가 늘어 지역 내 다문화 가정들의 중요한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20명이 넘는 회원이 있어요. 베트남, 필리핀, 중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부모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있죠. 가장 보람 있는 것은 부모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아이와 대화하는 것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는 자신의 언어가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셨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셨습니다. 에바의 아들 민준이는 이제 2돌이 되었고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모두 사용하며 자라고 있습니다. 할머니와는 한국어로, 엄마와는 프랑스어로, 그리고 아빠와는 두 언어를 섞어가며 대화하는 모습이 무척 귀여웠습니다. 에바는 아이가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진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민준이는 이미 상황에 따라 언어를 구분해서 사용할 줄 알아요. 시어머니께는 할머니 주세요 라고 하고 저에게는 maman 라고 해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아이들의 언어 습득 능력은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두 문화를 접하면서 자라면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에바는 아이를 키우면서 한국의 교육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 조기 교육에 대한 관심 등은 에바의 나라와는 다른 점이었죠. 처음에는 그 열정이 지나치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부모님들은 아이의 교육에 정말 열정적이세요. 어린이집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항상 공유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관심이 아이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것이 모두 아이를 위한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민준이에게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이 공부하고 알아보게 되었어요. 에바와 동우는 아이의 교육 방향에 대해 자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스위스의 교육 시스템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어떻게 하면 두 문화의 좋은 점을 접목시킬 수 있을지 고민했죠. 그들은 결국 한국의 학구열과 스위스의 창의성 중시 교육을 균형 있게 결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저희는 민준이가 한국 교육의 장점인 기초학습과 끈기를 배우면서도 스위스 교육의 강점인 자율성과 창의성도 함께 키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일반 유치원과 함께 주말에는 자연체험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도 참여시키려고 해요. 무엇보다 아이가 즐겁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바의 한국 생활이 5년차에 접어들면서 그녀는 한국 사회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외국인 아내,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로서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언어 능력을 살려 지역 다문화 센터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번역을 돕거나 새로 온 외국인들의 한국어 학습을 도와주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외국인 배우자들이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자녀 교육 문제 등 제가 겪었던 것들이었죠. 그들에게 제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바는 다문화 센터의 제안으로 다문화 가정 적응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5년 미만인 외국인 배우자들에게 멘토가 되어주는 프로그램이었죠. 그녀는 주 1회 모임을 통해 한국 생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참가자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첫 모임에서는 4명의 참가자가 있었는데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에서 온 분들이었어요. 모두 한국에 온 지 2년이 채 안 된 분들이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초기 적응 시절이 생각났어요. 언어 문제로 병원에 가기 어려웠던 일, 시부모님과의 소통 문제, 아이 교육에 대한 걱정 등 모두 제가 겪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점차 입소문을 타고 참가자가 늘어났습니다. 에바는 참가자들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주제의 모임을 기획했습니다. 한국 요리 배우기, 한국 교육 시스템 이해하기, 한국 명절 문화 익히기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었죠. 특히 인기 있었던 것은 시부모님과의 원활한 소통법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셨어요.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이 많았죠.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어르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예절,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부모님도 여러분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에바는 다문화 가정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교육과 정체성 형성에 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 두 문화 사이에서 느끼는 혼란, 그리고 때로는 직면하게 되는 차별적 시선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죠. 한 베트남 어머니께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엄마, 나는 왜 피부색이 다르냐고 물어봤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가끔 놀린다고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에게 다양성의 가치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자존감을 어떻게 높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 에바는 다문화 가정 자녀 모임도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함께 모여 자신의 뿌리에 대해 배우고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아이들은 이 모임을 통해 자신의 다문화적 배경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특별한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더니 점차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베트남 음식을 소개하고 필리핀 전통 춤을 가르쳐주고 중국의 명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배우게 되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장점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에바의 활동은 지역사회에서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그녀에게 다문화 화합 공로상을 수여했고 지역 신문에서도 그녀의 활동을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에바에게 가장 큰 보람은 멘토링을 받은 외국인 배우자들이 점차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한국어를 거의 못하고 늘 불안해하던 캄보디아 출신 라티 씨가 이제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 씨는 이제 자신이 새로 온 외국인들의 멘토가 되어주겠다고 하셨죠. 그분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에바는 멘토링 활동 외에도 지역 초등학교에서 세계 문화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소개하고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키워주는 수업이었죠.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순수해요. 다른 나라의 음식, 옷, 언어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배우려고 하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이 수업을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이에요. 자신의 엄마 나라에 대해 친구들에게 소개하면서 그동안 부끄러워했던 자신의 뿌리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에바는 한국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가치를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게 된 것이죠. 이런 경험은 에바가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에서 5년을 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던 문화적 차이가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한국의 정, 가족 문화, 공동체 의식 등은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가치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저의 역할을 찾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에바의 한국 국적 취득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시작해 한국어 능력 시험, 국사 시험, 면접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죠. 특히 새 나라의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바는 자신이 진정으로 속한 곳이 한국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국적 취득 과정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특히 한국사 공부는 정말 쉽지 않았죠.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다문화센터에서도 귀화시험 준비반을 운영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드디어 기다리던 국적 취득 통보를 받은 날, 에바와 가족들은 작은 파티를 열어 축하했습니다. 시부모님, 이웃들, 그리고 다문화센터의 친구들이 모두 모여 에바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시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신 축사가 에바에게는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새 나라의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을 선택한 것은 우리 가족에게 큰 영광입니다. 에바는 이제 진정한 한국인이자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파티에서 에바는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오늘 공식적으로 한국인이 되었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인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정을 알게 되고 가족의 의미를 배우고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적 취득 후 에바는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교육 문제였습니다. 많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학교에서 적응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돕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종종 언어 발달 지연이나 학습 부진을 겪기도 해요. 특히 부모가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경우 아이의 학습을 도와주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공부방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다문화 센터에서 자원봉사 대학생들과 함께 아이들의 학습을 돕는 프로그램이죠. 에바의 공부방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처음에는 10명의 아이들로 시작했지만 1년 만에 30명으로 늘어났고 자원봉사 대학생도 20명이 넘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숙제를 하고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며 한국 문화와 엄마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 공부방의 특별한 점은 단순한 학습 지원을 넘어 아이들의 정체성 형성을 돕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신의 다문화적 배경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함께하고 있죠. 예를 들어 내 뿌리 찾기 프로젝트에서는 아이들이 엄마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조사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에바의 활동은 지역교육청의 주목을 받아 다문화 교육자문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하고 교육정책 수립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학교에서 다문화 감수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사회를 배우는 첫 번째 장소예요. 그곳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운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포용적이고 열린 사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모든 아이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바의 활동은 점차 인근 도시로도 확장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변 지역의 다문화 센터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고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다문화 가정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각 지역마다 상황과 필요한 것들이 다르지만 결국 우리의 목표는 같아요.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그들의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함께 협력한다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바의 활동은 민준이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4살이 된 민준이는 엄마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죠. 민준이는 공부방에 자주 와서 다른 아이들과 놀아요. 언어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른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정말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민준이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요. 에바의 삶은 이제 완전히 한국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국인 며느리나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한 사람의 한국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강점을 발견하게 되었죠. 저는 이제 한국인이지만 동시에 스위스, 프랑스, 캐나다의 문화적 배경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다양한 배경은 제가 세상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강점을 살려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요. 에바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새 나라를 버리고 선택한 한국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한국에서의 적응 과정과 다문화 가정으로서의 삶, 그리고 그 속에서 찾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에바는 이 책을 통해 다른 외국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책을 쓰는 과정에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혼란, 점차 적응해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는 이곳이 제 진정한 고향이 되었다는 것까지. 이 모든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에바의 책 새 나라를 버리고 선택한 한국은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인 독자들도 에바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를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부분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경험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책을 썼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공감해 주실 줄 몰랐어요. 특히 한국인 독자분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 문화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책의 성공 이후 에바는 여러 지역의 도서관과 서점에서 독자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특히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은 에바에게 자신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에바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한 베트남 출신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에바 씨의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고 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책의 수익금으로 에바는 다문화 가정 장학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교육 기회를 잃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첫 해에는 1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었고 이는 에바에게 큰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교육은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때로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지만 이 장학금이 그들의 꿈을 이루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에바의 활동은 여전히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농촌 지역의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도시에 비해 농촌 지역의 다문화 가정은 지원 시스템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통이 불편하고 정보 접근성도 제한적이죠. 저희는 월 1회 농촌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한국어 교육, 문화 교류, 자녀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방문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며느리들만 참여했지만 점차 한국인 주민들도 함께하는 마을 축제로 발전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면서 마을 공동체가 더욱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죠. 지난번 방문에서는 베트남 출신 어머니들이 고향 음식을 준비해왔고 마을 할머니들은 전통떡을 만들어 나눠주셨어요. 서로 다른 음식을 맛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넘어 인간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에바는 자신의 활동 반경을 점차 넓혀갔습니다. 이제는 인근 중소도시들과도 연계하여 다문화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더 많은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초점은 여전히 각 가정과 개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고 필요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개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가정은 언어 교육이 가장 필요하고 또 어떤 가정은 자녀 교육 지원이 필요하죠. 저희는 각 가정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그에 맞는 도움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바의 삶은 이제 완전히 한국에 뿌리 내렸습니다.
그녀의 아들 민준이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 가족들은 민준이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에바는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초등학교 생활은 제가 자란 환경과는 많이 달라요. 준비물부터 학부모 참여까지 알아야 할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다행히 다문화센터에서 학교생활 준비교실을 운영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프로그램의 멘토가 되어 다른 엄마들을 돕고 있습니다. 에바는 민준이의 이중 언어 교육에도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집에서는 프랑스어로도 소통하며 두 언어를 균형 있게 발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언어놀이 시간을 통해 재미있게 언어를 익힐 수 있도록 했죠. 민준이는 이제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자유롭게 오가며 사용해요. 가끔은 두 언어를 섞어서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아이만의 특별한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언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에바와 동우는 민준이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함께 다문화적 배경에 대한 자부심도 가질 수 있도록 가정교육에 신경 썼습니다. 집에는 한국과 스위스의 전통 장식품이 함께 놓여 있었고 명절에는 양국의 풍습을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설날에는 한복을 입고 세배를 하고 크리스마스에는 스위스 전통 과자를 만들어요. 민준이에게는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죠. 아이가 자라면서 자신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통해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바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한국 사회가 다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공통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통합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스위스, 프랑스, 캐나다가 아닌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곳에서 진정한 가족과 공동체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노력하는 사람을 가족처럼 품어주는 나라입니다. 혹시 지금 한국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외국인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해보세요. 반드시 아름다운 인연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에바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한국에 사는 다른 외국인들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다른 배경과 상황에서 한국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다는 것이죠. 저도 에바 씨처럼 처음에는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께서 매번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셨어요. 그 따뜻함이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죠.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모여 한국에서의 우리 이야기라는 책으로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에바가 편집을 맡은 이 책에는 10개국 출신의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책은 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한국 사회가 다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은 어떤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를 솔직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에바의 말입니다. 책은 한국인 독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자신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문화와 관습이 외국인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다문화 사회를 향한 한국의 변화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죠.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의 정이라는 감정에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지켜나가야 할 가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자의 서평입니다. 책의 성공에 힘입어 에바는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했습니다. 특히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세계 문화 이해 교실은 큰 호응을 얻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선입견 없이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시기에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준다면 미래 사회는 더욱 포용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에바가 느낀 점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외국인 강사들과 직접 교류하는 경험을 통해 세계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는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에바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학교에서 당당하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초등학생이 말합니다. 에바의 활동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식 변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강조하는 상호 문화주의 개념은 주변 지역 사회에서도 공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상호 문화주의는 단순히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을 넘어 서로 대화하고 배우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적극적인 교류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다문화 사회는 단순히 여러 문화가 모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역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정말 고무적입니다. 지역 다문화 포럼에서 에바의 발언입니다. 에바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관심을 갖게 된 분야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교육과 정체성 형성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녀는 교육학 공부를 시작했고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경험과 어려움을 바탕으로 다른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특히 그들이 자신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강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에바는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다문화 교육에 관한 강의도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강의는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현실적인 조언으로 가득 차 있어 다문화 가정 지원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에바 선생님의 강의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특히 다문화 가정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값진 가르침이었습니다. 수강생의 소감입니다. 교육 활동과 함께 에바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 창업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이는 외국인 배우자들이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많은 외국인 배우자들이 한국에서 취업하기 어려워하세요. 언어 장벽이나 자격증 인정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분들도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자국의 문화나 언어에 관한 전문성은 한국 사회에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서는 창업 교육, 사업 계획 수립 지원, 초기 자금 마련 방법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덕분에 베트남 출신의 한 어머니는 베트남 요리 케이터링 서비스를 시작했고 필리핀 출신의 다른 어머니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독립을 넘어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트남 음식을 통해 한국 사람들에게 제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싶었어요. 에바 씨의 프로그램 덕분에 그 꿈을 이룰 수 있었고, 이제는 지역 행사에도 초대받아 음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출신 창업자의 말입니다. 에바는 이제 한국에서의 삶 5년차를 맞이하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꿈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한국 사회가 더욱 포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곳이 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제가 겪은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한 방법,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찾은 행복과 소속감. 이 모든 이야기가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에게는 용기를, 한국인들에게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에바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한국과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녀의 경험은 우리에게 다양성의 가치와 함께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한국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외국인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은 노력하는 사람을 가족처럼 품어주는 나라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인연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에바의 선택은 단순히 국적을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문화와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새 나라의 국적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그녀의 이야기는 진정한 소속감과 행복을 찾아가는 인간의 보편적인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스위스, 프랑스, 캐나다가 아닌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진정한 가족과 공동체를 만났고 처음으로 나는 여기에 속해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받은 사랑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